실리콘밸리 하면 딱 떠오르는 미래학자 피터 틸.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은 우리 미래가 수십 년 전에 이미 취소됐다고 믿어요. 아니 어떻게 기술 혁신의 한복판에 있는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오늘 한번 그의 머릿속으로 깊숙이 들어가 보시죠. 자, 바로 이 질문. 이게 바로 피터 틸의 모든 생각을 관통하는 핵심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생각은요, 그냥 미래엔 이런 기술이 나올 거야,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인류가 지금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든 게 박살나는 아마겟돈, 그리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정체, 둘 중에 과연 뭐가 더 끔찍할까요? 바로 이 지점이 피터 틸이라는 인물의 가장 큰 모순점이에요. 생각해보세요. 페이팔 만들고 페이스북에 초기에 투자해서 디지털 혁명으로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현대사회의 진보에 대해서는 가장 비판적이고 회의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한 사람에게서 이런 모순적인 생각이 나올 수 있는 걸까요? 자, 그의 생각을 제대로 따라가려면요. 먼저 취소된 미래라는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그냥 미래는 아무래 이런 단순한 비관론이 아니고요. 그의 투자, 정치, 모든 걸 꿰뚫는 하나의 거대한 생각의 틀, 우영체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할 일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서는 겁니다. 왜 그의 투자는 항상 남들과 달랐을까? 왜 그렇게까지 논란을 일으키면서 정치에 뛰어들었을까? 이 모든 행동 뒤에 숨어있는 그 핵심 사상의 뿌리를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피터 틸의 세계관, 그 가장 밑바닥에 깔려있는 첫 번째 핵심 개념, 바로 대정체 가설입니다. 피터 틸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한 200년 동안은요, 정말 미친 듯이 발전했다는 거예요. 배가 빨라지고 철도가 깔리고 자동차에 비행기까지 그야말로 변화가 가속에 가속을 더하던 시대였죠. 그리고 그 발전의 정점이 바로 인류를 달에 보낸 아폴로 계획과 음속보다 빨리 나는 콩코드 여객기였습니다. 그런데 1970년대 즈음에서 이 모든 발전이 마치 거대한 벽에 부딪힌 것처럼 딱 멈춰버렸다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게 다 멈췄다, 이런 극단적인 주장은 아니에요. 그도 인정합니다. 컴퓨터, 인터넷, 스마트폰 같은 이 비트의 세계에서는 정말 엄청난 발전이 있었죠.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실제로 몸담고 사는 이 현실 세계에 에너지, 교통, 우주, 의학 같은 이 원자의 세계에서는 지난 50년간 거의 바뀐 게 없다는 겁니다. 이 대정체라는 게 좀 막연하게 들릴 수 있는데 영화 백투더퓨처를 생각하면 확 와닿습니다. 영화에서는 1985년에서 2015년 미래로 가잖아요. 그랬더니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니고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어 있었죠. 자, 그런데 지금 현실에서 우리 아이들한테 1985년 사진을 보여주면 뭐라고 할까요? 그냥 스마트폰이 없네? 이 정도 빼고는 지금이랑 되게 비슷한데요? 라고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게 틸이 말하는 정체의 가장 확실한 증거라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정체된 게 그렇게 큰 문제냐고요? 틸은 이게 그냥 경제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는 중산층을 이렇게 정의해요. 내 자식은 나보다 더 잘 살 거야 라고 기대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성장이 멈춘 사회에서는 어떻습니까? 더 이상 그런 기대를 할 수가 없게 되죠. 그 말은 곧 우리가 알고 있던 중산층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져버린다는 아주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 지긋지긋한 정체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와야 할까요? 피터 틸의 생각은 여기서부터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그냥 세상이 멈췄네 하고 한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질문에 대한 그의 답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과연 그는 이 정체라는 거대한 덫을 부수기 위해 우리가 뭘 해야 한다고 생각할까요? 그의 답은 사실 아주 간단하고 명확해요. 위험을 더 많이 감수해라, 이겁니다. 예를 들어 과학계, 수십 년째 똑같은 가설만 붙들고 아무런 성과도 못 내는 알츠하이머 연구 같은 분야가 있다면 그 낡은 권위에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의 판을 완전히 뒤엎어버릴 수 있는 파괴적인 인물을 지지해서라도 억지로 변화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네,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생각이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가 실리콘밸리에서 거의 유일하게 도널드 트럼프를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거 기억하시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하지만 틸의 논리 안에서 이건 일종의 정치적 벤처 투자였던 셈입니다.
트럼프라는 파괴자한테 투자해서 미국이 지금 쇠퇴하고 있다는 아무도 말하고 싶어하지 않는 이 불편한 진실에 대한 논쟁을 억지로라도 수면 위로 끌어올리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틸이 말하는 이 대정체 가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처럼 보이는 엄청난 변수가 등장했죠.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건 뭐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거대한 진보잖아요. 과연 이 AI의 등장을 그의 이론은 어떻게 설명할까요? 재미있는 건 피터 틸 자신도 AI만큼은 진짜 진보라고 인정한다는 거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우리가 봤던 그 어떤 기술과도 차원이 다른 실질적인 발전이라는 거죠. 말하자면 그의 대정체 가설에 붙은 유일하고도 아주 중요한 예외 조항인 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틸의 아주 흥미로운 관점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들은 와, 엄청 똑똑한 AI가 나오면 치매도 고치고 우주여행도 하고 다 해결되겠네? 이렇게 기대하잖아요. 근데 틸은 되묻는 거죠. 과연 진짜 문제가 우리 IQ가 낮아서였을까요? 어쩌면 진짜 문제는 똑똑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존의 틀을 깨는 새로운 아이디어를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사회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역설적인 질문까지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만든 AI가 너무 말을 잘 들어서 기존의 질서에 순응하고 위험한 건 알아서 피하고 그냥 지금 상태를 최적화하는 데만 쓰인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AI가 역설적으로 우리의 정체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끔찍한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제 피터 틸 생각의 가장 깊숙한 곳, 그리고 어쩌면 가장 놀라운 부분으로 들어가 볼 시간입니다. 그는 이 정체 가설을 놀랍게도 신학, 그리고 종말론적인 틀과 연결시키거든요. 틸이 보기에 인류 앞에 놓인 선택지는 진보할 거냐, 안전할 거냐가 아니에요. 그보다 더 무서운 두 가지 종류의 종말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라고 봅니다. 하나는 우리에게 익숙한 거죠. 핵전쟁이나 통제 불가능한 AI처럼 기술이 폭주해서 모든 걸 파괴하는 아마겟돈. 하지만 틸이 진짜로 더 무서워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 아마겟돈에 대한 공포를 이용해서 만들어지는 적그리스도. 다시 말해 전 세계를 통치하는 하나의 전체주의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틸이 말하는 적그리스도는 무슨 뿔 달린 악마 같은 한 명의 독재자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안전해야 하니까 라는 그럴듯한 명분으로 모든 진보와 도전을 막아버리는 거대한 시스템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AI는 위험하다, 기후변화는 위기다, 핵무기는 무섭다, 이런 끊임없는 위협을 내세우면서 모든 걸 통제하고 관리하려는 하나의 세계정부. 이게 바로 틸이 말하는 현대판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럼 이런 디스토피아는 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과정이 여기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어떤 사악한 천재가 나타나서 세상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반대죠. 아마겟돈이 올지도 몰라 이 두려움을 끊임없이 퍼뜨립니다. 그리고 그 위험을 관리하려면 전 세계적인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죠. 결국 평화와 안전이라는 이름 아래 모든 진보를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영원한 정체가 완성되는 시나리오인 거죠.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건 틸이 이 생각의 근거를 성경에서 가져온다는 점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을 보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이렇게 말할 바로 그때에 틸은 바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세상을 끝내는 그 거대한 힘의 슬로건이 바로 평화와 안전이 될 거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그의 생각이 단순히 기술이나 경제를 넘어 얼마나 깊은 신학적 뿌리에 닿아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피터 틸의 생각을 따라오다 보니 우리가 마지막으로 마주하게 된 질문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은 우리에게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강요하는 것 같아요. 통제할 수 없는 혼돈이지만 어쨌든 앞으로 나아가는 진보를 택할 것인가? 아니면 모든 위험이 통제되지만 영원히 쇠퇴할 것이 확실한 안정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겠습니까?